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훈육 방식이 우리 부부들 있으니까 좀 달라서 힘들었던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많이 이야기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조금 보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이, 그렇게 하다가 언제 애를 예. 가르칠 거야. 그렇게 같이 공감만 해주다가.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좀 그걸 좀 단호하게 들어와 줄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난이 아빠가 될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훈육을 하려던 대상이 갑자기 아이에서 남편으로 방향이 바뀌는군요. 바뀌는 그 순간에 제가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 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애한테 그렇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아이 앞에서 아빠의 네. 또 그건 또 지켜주고 싶고 남편 예. 마음도 다치지 않게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네. 그게 조금 저는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싸운 적이 있어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진짜 꾹 참아요. 예. 정말 열심히 꾹 참고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전혀 그 화를 내는 상황에서 그때 근데 그게 또 그 순간 아니어도 그 하루도 아니어도 되고 이틀 아니면 주말 조금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네. 얘기를 기분 좋게 아니면 우리 여행 갈 때 근데 오빠 그때 뭐 이게 있었잖아. 기분 막 좋았는데 그 얘기 아니야 근데 나빠지지 않았나? 생각보다는 그때는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도움이 됐던 약간 맞아. 같이 기분 좋을 얘기하기도 때. 했었고. 기분 좋을 때. 네. 왜냐면은 제가 또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화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안 보이게. 되게 제가 잘 이제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애들한테 이제 육아를 할 때 예. 이제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게 보이니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네, 얘기하면 제가 또 그렇죠. 더 화가 나서 이게 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서 막 다음에는 나한테 애들 훈육을 앞에서 예. 내가 애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혼내고 있더라도 거기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맞아, 그런 것도 필요하지. 근데 처음부터 약간 포지션을 서로 합의를 해서 부부가 좀 정하고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너무 바빴고 지금도 바쁘고 예. 그냥 계속 바쁜 사람이라서 주로 제가 이제 육아를 하게 되니까 여보, 애들 혼내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할 테니 네. 어쩌다가 한 번씩 왔을 때 이제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이렇게 너무 무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좀 중요하죠. 부탁을 했어요. 안 그러면 예. 남편도 좀 이렇게 성격이 없는 편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애들한테 무섭게 화를 내거나 혼을 냈을 때 애들이 아빠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까 봐. 네.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뭐 9년 이렇게 됐지만 아빠는 애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까지 막 무섭게 화를 내거나 혼낸 적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무서운 역할이나 안돼 담당은 저. 악역은 예. 네.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포지셔닝을 해서 이 사람은 이걸 맡고 훈육할 때는 이 사람이 주로 하고 이 사람은 또 놀아줄 때 잘 놀고 또 각자의 또 강점이 있잖아요. 부모가 차인표 씨는 좀 몸으로 놀아주는 걸 잘했고 저는 좀 책 읽어주는 거를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좀 각자 분업화해서 양육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저도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습관을 키워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키워줘야 되겠지요. 저희 아들 경우를 본다면은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 습관 하나는 키워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다른 거보다 숙제 먼저 해놓는 거.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 능력이지만 숙제는 학교에 대한 어떤 자기의 책임감을 키우는 거다. 그리고 그건 약속이다 해서 그게 어디 되나요? 그게 진짜 너무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잔소리하고 막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대학생이 됐거든요. 네. 너무 시간이 확 지났네. 네, 그런데 대학생이 됐는데 보통 대학생 저도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쯤 가서 막 미친 듯이 숙제하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받자마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게 편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됐었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1000번, 10,000번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쁜 습관은요, 사실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생겨요. 아이들이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시기심, 미워하는 거, 욕심내는 거 이런 거는 저절로 생기는 그런 성격들이에요. 구축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3살 버릇이 어딘가니까. 맞아요. 잘 알려줘야 됩니다. 전 지금 이 수업에 너무 빠져들어가는 게 네. 아이는 없지만 예? 그 남편한테 뭘 얘기할 때 똑같아요. 내가 어떤 습관적인 걸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예. 여러 번 네. 결단력 있게. 오늘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지. 이거 혹시 1000번이 넘어가면 화내도 되나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만 번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은 바뀌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선택이에요. 아이에게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의 이 모습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아시는 거예요? 네? 스티븐 코비. 네. 좋은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선택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4가지로 나눴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이 4가지 중에 속해요. 중요하고 급한 일. 2번째는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3번째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4번째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이 4가지 중에 속하는 거. 나의 24시간 중에 있는 일들을 조금씩 적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적어보시면 내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하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루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쉬는 날 기준이에요? 아니면 일하는 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많이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 떠서 화장실을 간다. 이건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그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중요하고 급하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오전에 영어 공부를 한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일 수 있겠죠. 오후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 아무튼 모든 일과는 이 4가지 중에 다 속한다는 거죠.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많으세요? 이 4가지 중에?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 어떤 거 쓰셨어요? 일. 또 강의. 애들 등원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아이 만드는 거라고. 오, 예. 그래서 예.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건 뭘 쓰셨어요? 저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써. 생각도 안. 우리가 머릿속에 여기에 먼저 리스트를 적어보라면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적을 만큼 그것들은 사실 생각도 안 나는 일들이잖아요. 의외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맞는 말이네요.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그죠 게임. 네. 그러네. 뭘 살까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예.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예. 누워 있다든지. 네. 제일 많이 꽉 차는 칸이 바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딴 일이에요. 뭘까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거? 계속 온라인 쇼핑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중요한데 안 급한 일. 맞아요. 우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쓴 거 뭐 저는 있으세요? 운동을 썼거든요. 운동. 근데 너무 중요한데 안 급하니까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건강 썼거든요. 건강 쓰셨어요. 네. 나는 셋째 썼어요. 셋째. 중요하지만 안 급한 일. important 네. 하지만 not urgent. 지금 쓰다 보니까 예.
중요한데 급한 거에는 다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에는 다 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약간 이거 쓸 때부터 나 이거 윤지 씨랑 겹칠 것 같다 했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뭐 등교 준비, 애들 식사 준비, 청소 및 집안일 뒷정리 나는 항상 마지막인 거지. 예. 보세요.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야죠. 그거 맞아요. 해야 돼요. 급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 일만 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맞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맞아요. 예. 매번 시간에 쫓기고 뭔가에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하고. 맨날 네. 그래요, 맨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요하고 급한 일까지 다 해결이 돼 있는 게 느껴져요. 맞아. 잘 풀려나가는 거죠. 저한테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은 예를 들어 영어 공부였었거든요. 급하지 않으니까 결국 안 했어요. 거기에다 시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하고 막 넘어가는데 사실 그거를 제일 먼저 하다 보면은 뭔가 급한 일, 내가 막 조급해서 맨날 하는 일들에 굉장히 부드럽게 좀 마음의 여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준다면 앞으로 그 어떤 갈등이 와도 그 갈등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될 겁니다. 제가 스카이대 중에 한 대학에 새내기들 상대로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게 지금 이 대학 이 과 자기가 재능을 찾고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5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요? 너무 많이 있었는데 되게 새내기들 슬픈 대생이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형편이었냐. 부모가 원하거나 학교에서 가기를 원했던 사람 했더니 나머지는 다 그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아니 전공 선택도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무래도 대학을 보고 맞춰 오려다 보니까 점수에 그렇죠. 커트라인에 맞춰서 가게 되는 그럼 네. 5명밖에 없었다고? 네. 숫기가 없었던 친구들도 있었겠죠. 이 손을 들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숫기 없는 애들 몇 명 더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맞아. 대학 4년 그 시간도 그렇고요. 에너지도 그렇고요. 부모님이 또 내주시니까 그 등록금도 그렇고요. 과연 그런 귀한 것들을 소비하면서 아이의 미래와 관계된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야,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면서 마음 아팠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시네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을 시켜 주신 거예요, 배우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뒤늦게 좀 찾으신 경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학교에서 어느 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 너무너무 그림에 재능이 있다. 너 미술 배웠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배운 적이 없다 그랬더니 와, 넌 재능이 있어. 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 얼마나 그 중학교 소녀 얼마나 꿈을 꾸려요. 엄마한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봤어요. 엄마, 오늘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나 미술 배워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너 그거 전공하고 싶어? 아니면 취미로 하고 싶어? 아직은 모르니까 전공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좀 배워보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다면 미안한데 라야 지금 우리가 네가 취미로 할 만큼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짜 그걸 전공으로 하고 싶고 네가 그게 재능이 보인다면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노력을 해볼게.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상하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뭐 때를 쓰기도 뭐하고 얼마나 진솔해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잘 생각해봤죠. 내가 이걸 진짜 전공으로 갈까?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취미로 배워보기에는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마음을 돌렸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다행스러운 건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었거든요. 저희 어릴 때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는 어머니께서? 연극반을 맡아 하셨거든요. 어떻게? 예, 그래서 연극 공연을 항상 학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를 데려가 주셨고 노출이 있었네요. 네,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랬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건 예. 많이 돌봐주시진 못했지만
강요 안 하신 거. 야. 공부를 왜 못했냐, 시험을 왜 이렇게 그래. 못했냐라는 거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오로지 정직해라.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길로 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